상상을 초월하는 독특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세계적인 지성이 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탁월한 언변입니다. 제가 언제 이걸 깨달았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책을 읽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폼 잡으려고. 어머니 책장에 이렇게 금태 달려있는 올해 나이 32인 작가 조승연. 그는 석자의 이름보다 말과 책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어요. 문학적인 해석보다는 굉장히 1차원적인 책을 소개하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16의 나이에 최연소 영어책 필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가 조승연. 경영,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쌓은 그는 32 지금까지 16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사는 현장을 찾아가서 지켜봤네요. 대한민국은 청춘을 위로할 자격이 없다. 아주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현실성은 무슨 뜻인가요? 이걸 알면 더 자극적이에요. 예. 현실은 시궁창이다라는 걸 줄여서 현실창이라고 했었다고요. 저는 그 얘기가 그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뭐 침략 전쟁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조승연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말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던 대화 전문가이자 어머니인 이정숙 여사가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이 돼야 진짜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개성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도 원래 그게 개 같은 성질이야. 이거 농담처럼. 제가 엄청 속썩일 때도 그냥 아유 그냥 똑똑한 아들 태어나니까 엄마가 좀 뻐겁구나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막 너 별나가지고 엄마가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아주 알맞게 잘 고려. 자녀와의 대화는 공감이며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교육 철학이라고 말하는 어머니. 엄마라는 직업이 원래 그래. 알았어요. 엄마도 엄마 직업을 그만두고 있어. 사표 안 받아요. 어머니의 일상 속 대화는 조승연식의 공부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30년의) 나이 터울이 이들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어의 영어 자막 씌운 게 뭐가 있지? 아들과 함께 프랑스 영화를 보는 어머니.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이유는 아들의 세계에 공감하고 싶어서입니다. 저 사람 우리 때 엄청 인기 있던 프랑스 배우인데 장폴 벨몬. 진짜야. 그 아랑드롱 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헐리우드로 하면 제임스 딘 같이 바나나. 봐라 모양새가 딱 바나나 같이 생겼어. 함께 영화를 보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시절 아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재즈가 굉장히 유행했었나 봐요. 그렇지. 그때 재즈 전성기야. 프랑스에 있을 때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통화를 했어요. 가서 뭐 새로운 레스토랑 가면 음식이 이렇게 새롭다. 그 여기 셰프는 몇 년 됐더라. 3대 넘게 했다더라. 뭐 이런 거를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물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건 안 하지만 설명을 해서 제가 옛날에 그 파리에서 왜 폭동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국의 특파원들보다 먼저 알았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승연이는 엄마와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편지봉투에 우편번호 위치를 갖고도 엄마와 3시간을 토론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승연의 말을 놀이처럼 받아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잘해주는 이유는 이란 도덕시험 문항에 돌려받기 위해서가 정답이라며 선생님을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승연에게 무엇을 해주면 나중에 꼭 갚으라는 엄마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죠. 우리 집에서는 이게 맞는 거다. 그러니 내가 100점이 맞다. 이렇게 너무너무 따진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내가 5점 찾아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애를 달래다 못해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좀 오시라고 애를 좀 데려가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근무 중이니까 막 그래갖고
늦게 갔는데 막 돌아오면서도 계속 투덜거리면서 그 5점을 내가 안 찾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조승연은 어릴 때부터 자주적이며 지적 욕구가 매우 강한 아이였습니다. 호기심 많고 말하기를 좋아했던 아들. 어머니는 그때마다 아이와 대화를 하며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기본기는 뭐냐면 공감이에요. 똑같은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똑같은 걸 느끼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그거에서 주장이 반대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일치시키려고. 그런데 그 베이스 자체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원하는 거 따로, 부모가 원하는 거 따로, 아이가 좋아하는 거 따로, 부모가 좋아하는 거 따로면 절대로 부모 자식이라고 그래서 저절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영화를 보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영화 스토리에서 오는 의견은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같은 취미를 갖게 한다든가, 같은 종류의 영화를 본다든가, 같은 종류의 음악을 듣는다든가, 같은 데를 여행을 한다든가, 만약에 같이 못 가면 따로따로라도 그 동네를 가본다든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죠. 어느 순간 야 농구장 잘 있냐? 어머니는 방송사 아나운서였습니다. 이게 군대야 군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사람을 아나운서 시절에 시작한 커뮤니케이션 공부로 현재 어머니는 다양한 책을 내며 작가로, 대화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돼야 진짜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달콤한 걸 줘야 애들이 전화하거든요. 뭘 했냐면 저는 남자애들이니까 연애 컨설팅을 해줬어요. 누구 사귀면은 뭐 걔는 왜 사귀어 이러지 않고 걔 꼬시려면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쉬우니까 맨날 전화해요. 그 반대로 자기들 아빠는 무슨 뭐 이태리 출신 여자를 사귀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눈퍼런 며느리 얻으려고 유학 보낸 줄 아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절대 대화를 안 해. 일하면서 한 살 터울의 두 아들을 키우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두 아들은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휴가차 한국에 왔습니다. 강원도는 두 아들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특별한 곳입니다. 어머니가 아나운서 시절 지방 발령으로 갔던 강원도에서 남편을 만났고 지금의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버스 냄새가 싫어 논길 밭길을 걸어 다녔던 조승연. 어머니가 일하느라 바쁠 때 뛰어놀았던 자연은 형제에게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15년을 강원도에서 보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게 하니까 공부도 알아서 해요. 왜냐면 그 이를테면은 예전부터 학자들이 잎사귀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해바라기 씨는 왜 이렇게 차례대로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그 공식도 만들고 수학의 법칙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또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다른 거에 대한 호기심도 가질 수 있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사실 자연을 알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끼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를 읽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갈대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자 40cm짜리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나는 알렉산더다 그러면서 막 갈대 치고 놀고 이러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호기심 많은 아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곳. 때문에 도시로 갈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강원도에서 형제의 유년기를 보내게 했습니다.
어린 승연이가 가졌던 다양한 상상 속 이야기들. 그 시작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서양 고전이었습니다. 그 시작엔 책을 좋아하던 어머니의 기발한 발상이 있었습니다. 책이 없는 집은 교양이 없는 집이라 했던 친정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머니는 가죽 양장으로 된 서양 고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연인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처음엔 두꺼운 책으로 형과 블록 쌓기 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혼내지 않고 놀이가 끝나면 책 꽂는 일을 형제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책과의 만남은 엄마와 함께 책을 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와, 어른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책 자체도 너무 예쁘고 가죽으로 이렇게 탁 돼가지고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이렇게 탁 박혀있는 굉장히 멋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흉내를 내봤죠. 엄마 없을 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때 5살이니까 책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책장만 넘겼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멋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은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읽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그 칸트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을 것 같아? 그 사람 책이 왜 재밌어? 그 사람이 한 얘기에서 네가 가지고 싶은 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면 알잖아요. 얘가 어떻게 이해를 했고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막 열심히 설명하죠. 자기가 그 어려운 책을 제대로 읽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해요. 그럼 어느 때는 이제 좀 끊고 싶어요. 바쁘고 나도 쉬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호기심이 사라질까봐 드라마도 여기서 딱 끝내고 내일 제 2편 하잖아? 그러니까 2편은 내일 듣자 이렇게 하면서 끝내죠. 그러면 또 막 그 다음 날 절대 안 잊어먹고 또 와서 해요. 그럼 이제 그때 또 들어야 돼요.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뭐 침략 전쟁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책을 읽고 난 뒤 아들과 토론할 줄 아는 어머니. 빌 게이츠 같은 기술 발전이 안 나오냐고 그러잖아. 그건 도덕도 아니라고. 다 큰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머니만의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설득에 이겼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읽었던 고전은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했고 그 나라의 언어까지 공부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어 소설, 요 두 걸림이 프랑스어 소설. 그다음에 여기 프랑스 철학, 프랑스어랑 영어로 된 역사책, 여기는 이탈리아로 된 문학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패션과 명품의 역사. 이거는 다 지금 문학책들이고. 알레산드로 바리코라는 그 유명한 이탈리 소설가가 쓴 책인데 Succedeva sempre che a un certo punto uno alzava la testa e la vedeva da un attimo. 조승연은 이탈리아어 외에도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등 7개 언어에 능통합니다. 메리카 이렇게 읽어요 책은. 승연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미국 연수길에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아들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어머니는 1년의 연수 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승연은 뉴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야간엔 줄리아드 음대를 다니고 졸업 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며 다양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 어머니의 교육은 16살 때부터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게 했고 30들인 지금까지 16권의 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책을 처음 접한 어린 시절부터 책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대화를 하며 책 속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창작의 씨앗이 자란다고 말하는 조승연.
전국 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모인 책 나눔 행사에 조승연과 어머니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책을 쓴 작가 자격으로 초청됐습니다. 책을 좀 읽었어요?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도 있고 읽었어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성공한다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뭐가 한번 딱 얘기해보세요.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같은 공통점이 대부분 다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나랑 굉장히 다르네. 쟤는 정말 이상해. 내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애들하고 많이 얘기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아까 대화로 뭐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화가 뭐냐면 나랑 잘 통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안 통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설명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반반씩 양보해서 요 가운데서 만나면 어때? 이걸 하는 게 대화예요.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쉬는 시간, 어머니는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들이 수업하는 교실을 몰래 지켜봅니다. 뭐 그래요? 엄마한테 혼났을 때 상황. 저는 유토피아를 그리려고 했어요. 이상의 도시. 애들이 신나게 그리겠네. 어린 시절 승연에게 어머니가 그랬듯 책을 읽고 난 뒤 한 가지 주제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발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그림이 혹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 아세요? 네. 미술책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교양 있으시네요. 이 그림은 이 병과 이 물이 중심이 되는 그림인데요. 이 병은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죽어가고 있거든요. 시간을 쓰고 있어요. 물 쓰듯 아주 펑펑. 저희는 과거가 그냥 지나간 세월, 지나간 시간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지만 분명 과거는 저희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승연의 강의를 들은 아이들의 발표 차례입니다. 주제는 유토피아, 이상의 도시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살고 싶은 도시, 내가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저희 도시가 움직여드립니다. 어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어디든지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수족관이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 위에서 바다를 보여다긴 힘들어요. 내가 창조주라도 그건 좀 힘들어요. 물 띄우면 이게 만물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건 힘드니까 우리는 수족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영 싶으시면 이리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줄 아는 것. 조승연에겐 어머니가 있었기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책이라는 딱 이미지를 갖다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막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책 읽으면서 어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랑 같이 논쟁하고 이런 기억이 있는 애들은 끝까지 책이나 지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책장을 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깨달으면서 아 이게 다 어머니 덕이구나.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조승연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로 전학 와 부쩍 말이 없어진 아들. 시골 아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고를 가졌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알아도 모르는 척 아들이 말하기 전까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일찍 나와서 지칠 것 같아. 아니 지금 15km 나와야 되셨어요. 아니요, 아까 나왔어요. 25km 때. 비 온다. 미국 연수길에 승연에게 같이 가자고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어머니의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정말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자기 당한 얘기를 줄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막 달러도 너무 비싸고 한데. 그래서 데리고 가면 애를 망가뜨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두고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두고 갈래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조그만 돈이라도. 근데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물려준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문화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들의 사고를 장점으로 키워준 어머니. 미국 유학을 가서 승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인문학 클럽에 들어가 그간 쌓은 배경 지식을 토대로 시와 소설을 쓰며 적응해 갈 수 있었습니다. 조승현은 현재 어머니를 통해 배운 지식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자 교육 컨설턴트 일을 합니다. 지금 이분들을 교육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1, 2월에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외국 기업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조승현이 한국행을 선택한 데엔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네가 평생 그 기업에서 하는 일은 구두 파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평생 구두를 팔고 싶은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은 애들 가르치는 건 것 같아요. 막 오빠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 형이 신기한 거 알려줄까? 그러면서 막 그림 안에서 막 이상한 거 찾는 거 막 보여주고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머니가 저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조승현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의 공부법에 관심을 갖고 그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더불어 승현을 키워낸 어머니도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교육 환경이 뭐냐면 애가 뭐를 하든 그게 공부라는 걸 느끼게 돼요. 머릿속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가 본 거, 저 간판 색깔이 좀 독특했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 모양이 좀 독특했는데, 그 강당에 가니까 저 프로젝트를 보니까 이 각도에서만 오렌지색으로 보이고 이 각도에서만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저거 있죠, 그렇지? 저런 게 공부예요. 이런 게 요 과정이에요. 막 관련 없는 지식을 갖다 묻고 혼자 책을 읽고 고민하면서 그걸 갖다 연결해서 하나의 집합체로 만드는 과정. 이게 공부예요. 지식들을 연결해 하나의 집합체로 만드는 과정. 그 시작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속박하면서 우리 애들을 키운 것 같고 지금은 이제는 정말 글로벌 시대에 맞춰가지고 창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오늘은 애에 대한 교육보다는 엄마가 교육을 너무 많이 받고 간다. 제가 너무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여행의 마지막 날 밤. 나무 젓가락. 아 맛있다. 나무 젓가락. 그 접시주고. 어린 시절 고향집 앞마당에서 어머니가 형제에게 고기를 구워줬듯 형제를 위한 어머니의 조촐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갈 큰 아들이 어머니를 먼저 챙깁니다. 자, 받으세요. 자식들 키우느라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맛에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는 말을 어머니는 그래서 하시는가 봅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비 낼 때가 되면 속으로 막 걱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딱 때가 되면 이게 정말 학비를 이번에는 낼 수 있을까 말까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는 마련했다 그러시면 참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정말 큰 기둥이시죠. 어머니란 최후의 안식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특히 남자의 인생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사회에 나가서 경쟁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잘 싸우려면 자기가 정신적으로 좀 얻어맞았을 때 어딘가 가면은 내가 모든 걸 털어놓고 누가 연고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복돋아줘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안식처.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공감하며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풍요와 빈곤으로 나뉩니다. 그때 그 누군가가 어머니라면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어떤 예술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그림일 것입니다. 잘라야지 뭐. 그림으로는 안 돼. 감이나 따로 가. 깜깜해지면은 내가 안 필요한 보여. 가지랑 되게 가까워요 여기. 아니 가지가 두꺼워. 오 진짜 가지가 두껍네. 원래 한 반쯤 반복 정도도 알긴 엄청 단데 약간 넓은데.